참 됐던 게 아니고 예전에 그렇게 저장한 건데. 4년 전 한 지방 방송에 출연한 강한 선수를 알아보고 엄마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었다는데요. 아마 제가 선수촌에 있을 때 연락이 왔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마 그날 밤은 아마 제가 못 잤던 걸로 기억나요. 너무 당황해서. 이게 진짜 나의 엄마인가? 그래서 아마 계속 못 자고 그 다음날까지 멍했던 것 같아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아픔을 고백하며 화제가 된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훤칠한 키와 훈훈한 외모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화제가 됐던 건 그의 실력이랍니다. Watching the blue ribbon event here in France, the four-man bobsleigh, 19-year-old. 봅슬레이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국가대표가 됐을 정도로 발군의 실력.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봅슬레이 유망주 강한 선수. 제가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으면 당연히 내 부모님이 알아봐 주실 그런 생각? 한 번쯤을 나를 낳아주신 분을 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제작진이 그를 만난 곳은 훈련장이 아닌 길거리 한복판. 어디 가세요? 운동도 되고 조깅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조깅하는 거네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면 긍정적이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안 힘들고. 그런데 운동하다 말고 그가 향하는 곳은 저 치킨집? 순살 크리스피. 예, 감사합니다. 익숙한 듯 음식을 건네받는 강한. 사실 그는 지금 음식을 배달하는 중이랍니다. 이게 막 바쁘다고 막 뛰면 다 망가지거든요, 음식이. 얼음 위가 아닌 도로 위를 달리며 음식을 배달하는 강한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훈련이 아닌 배달을 하고 있는 강한 선수의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능숙하게 배달하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보면 이 배달 수수료가 원래 3,050원인데 거기에 이제 세금 빼고 하면 이제 2,950원이 제 수입인 거죠. 근데 이게 또 언제 콜이 잡힐지 모르니까 이게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휴대전화 앱으로 배달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 왔다. 왔어요. 이거는 또 더 비싸요. 배달의 핵심은 속도.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전력 질주하기 시작하는 강한. 누가 운동선수 아니랄까 봐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이라서 녹으면 안 돼도 빨리 갖다 줘야 돼.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돼. 운동도 할 겸 항상 걸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배달을 하고 나면은 곧바로 수수료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4,970원을 번 거예요. 더워. 그나저나 훈련에 집중할 때인데 왜 배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생활비를 충당은 못하죠, 그런 금액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고 수급자로서 받는 게 한 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한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틈틈이 그런 걸로 이제 모아서 같이 사용하고 그러는 거죠. 또 콜이 잡혀갖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선 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며칠 후 강한 선수를 다시 만난 곳은 강원도 평창의 봅슬레이 훈련장.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이 좀 다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스타트 훈련할 수 있는 그렇게 모양이 잡혀 있는 거죠. 국가대표 선발전을 한 달 앞두고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최대 시속 150km로 얼음 위를 달리는 봅슬레이.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선 초반에 달리는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가대표에 도전한다는 강한. 그런데 어찌 그의 표정이 좀 불안해 보입니다. 애써 웃으며 돌아와 다시 썰매를 밀어보지만 비명과 함께 멈추고 맙니다.
훈련을 할수록 어두워져가는 표정.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아, 아파요. 어디 발목? 네. 수술한데? 네. 양쪽 다? 하나 왼쪽. 왼쪽? 먹었어? 아니 국만 아닌데 약간 찌릿찌릿하네요. 아직 얼마나 됐지 수술한 지? 수술한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처음으로 떼었으니까 얼음 위에서. 수술한 발목에 또다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예정된 훈련을 마치지 못합니다. 한이가 대표 생활을 하면서 발목을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발목을 양쪽, 오른쪽, 왼쪽 다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그 운동에 대한 열정 때문에 빨리 복귀를 했다가 또 허리 부상까지 겹치면서 지금 좀 컨디션이 아무래도 예전의 모습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발목 인대를 이식받는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출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강한. 큰 수술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병실에 혼자 누워있던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힘들고 외로웠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뭐 한 적은 있죠. 뭐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모든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8번이나 수술하고 그 수술 때 올라갔으니 이제 8번이나 혼자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힘들 때 떠오르는 두 글자. 아마도 엄마가 아닐까요?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The number you have. 지금 엄마 전화번호예요? 뭐 전화 번호였죠 옛날에는. 근데 뭐 지금은 통화 안 되고 뭐 없는 번호라 하니까 뭐 바꾸셨죠 뭐 번호를. 참 됐던 게 아니고 예전에 그렇게 저장한 건데. 4년 전 한 지방 방송에 출연한 강한 선수를 알아보고 엄마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었다는데요. 아마 제가 선수촌에 있을 때 연락이 왔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마 그날 밤은 아마 제가 못 잤던 걸로 기억나요. 너무 당황해서. 이게 진짜 나의 엄마인가? 그래서 아마 계속 못 자고 그 다음날까지 멍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가 많이 우셨던 거, 많이 미안해 하셨던 거만 기억이 나고 저는 괜찮다 말했던 것 같아요. 괜찮다, 되게 잘 컸다. 엄마의 얼굴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라온 강한. 부상이 다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훈련을 강행하며 꼭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그게 저는 뭐 당연히 지금 보고 싶죠. 당연히 제가 운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으면 당연히 그 내 부모님이 알아봐 주실 그런 생각? 한 번쯤을 나를 낳아 주신 분을 보고 싶은 거죠. 다음 날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은 강한. 수술한 발목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강도 높은 재활 훈련에 많이 힘들어 보이는 강한 선수. 상태가 괜찮은 걸까? 아직 통증이 느껴지는 발목. 조금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대표 선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피크를 막 올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아직 뛰는데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만한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수술 전 발목의 상태는 그야말로 심각했으니까요. 강한 선수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발목 인대 관계 끊어져가지고 발목이 막 덜컹덜컹하는 상태로 왔었어요. 발목 인대 봉합 수술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제 그 정도의 수술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힘줄을 가져와서 이식하는 수술들을 했어요. 사실 이게 기록 경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죠.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발목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강한. 외출 후엔 바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깔끔하고 부지런하다는데요. 그 성격이 집에서도 묻어납니다. 나라에서 이제 자리 준비 청년들
이제 그런 지원 제도가 있어요. 전세 임대 주택. 만 18세가 되자마자 보육원을 나와 홀로 생활하기 시작한 강한. 보육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98년 제가 1월 1일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보육원 생활이 시작되었지 않나. 네. 그럼 1월 1일에 태어나자마자 네. 보육- 태어나서 눈 떴는데 보육원이었던 거죠. 보육원 내 병원에서 태어나 곧바로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 그곳에서 지내는 18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상은 뭐 많이 했죠. 나의 부모님 어떻게 생겼을까. 다른 이제 친구들 보면 뭐 누구는 아빠 닮았다, 누구는 엄마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뭐 나도 뭐 엄마 아빠 닮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었죠. 근데 뭐 본 적이 없으니 전 아직 모르죠. 언젠가 부모님을 만나면 보여드리려고 소중히 간직해온 어린 시절의 사진. 이 사진들을 보니 웃지 못할 추억이 떠오른답니다. 나는 이 사진을 보고 난 최초에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가족인 줄 알았어. 자원봉사자를 아버지로 생각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한다기보단 나 앞에 어른이 있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른이 내가 내 아버지인가 그런 내 가족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니었죠. 부모님 또래의 어른을 보면 혹시 내 부모님일까 생각했을 정도로 많이 그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한의 부모님은 끝끝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이름처럼 강하고 밝게 자란 강한. 엄마를 조금 원망할 수도 있었겠다. 아니 원망은 했었죠. 그게 솔직히 원망은 시설에 있을 때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오히려 이제 막 내 엄마는 왜 이러냐, 나도 이 친구들처럼 집 초대하고 그러고 싶은데 나도 아파트 이렇게 살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추억이죠. 뭐. 엄마에 대한 원망과 외로움을 잊기 위해 시작한 운동.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남다른 재능을 깨닫게 됐고 원망을 잊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지금의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을 만들었습니다.